디자이너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자재 편으로 마루를 소개해 드렸던 거에 이어서 타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타일을 많이들 선호하시는데요, 주방이나 욕실은 당연히 타일을 쓰는데 최근에 와서 길게는 10년 전, 한 5년 전부터 가장 큰 변화가 바닥 타일을 타일로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점이 제일 큰 변화였는데요. 바닥 타일을 많이 선호하게 됐던 이유가 어떤 거였는지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큰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좌식을 사용하고 맨발로 집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아파트 같은 대형 건설사들에서는 타일을 시공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공 방법도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루로 기본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게 다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실 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또는 마루가 좀 식상했던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바 또는 실제 시공을 했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일 같은 경우로의 바닥을 깔 때 사실 처음에 시도될 때는 일반적인 그냥 폴리싱 타일이라고 해서 약간 유광 제품들을 많이 썼어요. 그런 제품들은 의외로 표면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었어요. 코팅력도 약간은 떨어지고, 그래서 하자율이라던가 또는 조금 스크래치라던가 많은 부분이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코팅이 좀 여러 겹이 된, 좀 광도 잘 나고 어떻게 보면 대리석을 약간 따라했죠. 그런 타일들이 초반에는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매트하고 원석 같은 느낌의 그 좀 부드러운 톤들의 약간의 무광 제품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공을 해놨을 때 훨씬 아무래도 고급스럽고 또 훼손율도 적고, 그러면서 점점 타일을 바닥재로 선호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타일에 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이라던가 큰 변화된, 어떻게 보면 정말 호텔 같은 느낌을 연출할 수도 있는 거였고요. 근데 훼손율도 좀 적잖아요. 마루나 이런 거는 찍힘도 강하고 한데, 그런 점에서는 또 강도도 강했고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시공 방법이 일단 어렵고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좀 더 많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같이 바닥 난방을 하는, 물을 깔고 사는, 난방을 하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잖아요. 그런 바닥 난방 수평창이 이루어지는 바닥에 또 깔려는 시도가 약간 하자율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드라이픽스 난방용을 사용한다던가 좀 더 그런 노하우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공적인 여러 가지에서도 단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차갑다는 얘기도 단점으로 많이 대두됐었고요. 근데 차갑다는 거는 사실 여름엔 오히려 시원하고요, 정확히 따지면 간절기에 좀 차갑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온도가 떨어지는 계절에는. 근데 겨울에 오히려 난방이 되고, 근데 집안 또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꾸준하게 난방이 되는 집안 누가 계신다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열이 고르게 퍼지기 때문에 구들장처럼 따뜻함을 또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모호한 단점일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좀 미끄럽다는 거는, 그래서 요즘에 좀 매트하는 걸 많이 쓰는데, 예전에 유광이고 이런 좀 광이 나는 타일들은 좀 더 미끄러울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데 생활해 봤는데, 그래도 또 적응하면 맨발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크게 불편함은 사실 크진 않았는데, 그건 물론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즘엔 매트한 걸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좀 뭔가 잘 깨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또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잘 깨진다는 게 조금 아이들이 어려도 아주 어리지만 않으면 오히려 적응이 되면 그런 일들이 또 줄긴 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걸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택하시기에 그 연령대에 맞는 선택, 가족 구성원에 맞는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요소나 방금에 말씀드린 연세 있는 가족 구성원이 계신다거나 하면 정말 좀 무릎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슬리퍼 생활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선택하는 요소들을 고를 때 아이들이 좀 많이 어리다 그러면 일부러도 인테리어 하시면서 소리자매랑 두꺼운 장판을 깔기도 하고, 아니면 원래 마루, 원래 타일이 깔려 있을 때 매트들을 깔아서 또 생활하시게 되니까, 그런 애기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조금 지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연세가 많은 또 고객님들이나 또는 어르신 집안에 계시면 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의학적일 수는 없겠지만 보이지 않게 약간의 단단함이나 충격이 또 마루나 이런 것과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가족 구성원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려묘, 반려견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타일을 선택하시는 게, 타일을 선택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게, 예전에는 마루 같은 경우에 원래 시공사에서 많이 얘기했던, 저번에 자재 마루 소개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온돌 마루 같은 표면이 원체 약해서 아마 다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주방의 타일 마루가 많이 썩어서 교체를 해야 됐거나 많이 썩어진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물이나 이런데 뭐 요즘 강마루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런 점들에서 좀 마루 쪽은 좀 취약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갖고 반려견이나 이런 경우들이 아무래도 뭐 오염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기 때문에 타일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관리하시기에 있어서. 근데 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타일들 중에는 벽면 타일들 조명받고 이런 주방 쪽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들 보면 되게 패턴이 강하면서 조명을 받았을 때 예쁘게 도드라지는 타일들이 있어요. 물론 바닥 타일은 따로 구분되긴 하겠지만 혹시라도 패턴이 너무 강하면 그 오염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일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또 지우는데도 또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셔서 패턴이 강하지 않은, 왜냐면 무광들은 또 약간은 그런 걸 세척하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장점으로 타일을 고르실 때 패턴은 조금은 무난한 걸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나 또는 그런 반려견이나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또 연령대라던가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타일을 바닥재로 선택하시는 방법이나 조건을 좀 더 유리하게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하시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사무실에 좀 전시되어 있는 샘플들을 보면서 타일의 사이즈라던가 특징, 종류 이런 것들 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타일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저희 회사에 시공되어 있는 대리석을 번외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간지, 그러니까 하나의 큰 슬라브에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나눈 건데요. 나누어서 하나의 패턴 그대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대리석의 장점입니다. 대신에 대리석은 천연 간지이기 때문에 전에 저희가 대리석 시공을 많이 했었는데 오해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하나의 슬라브의 패턴은 완벽히 하나로 표현됩니다. 근데 이어지는 슬라브들을 조합하다 보면 톤이 점점 달라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천연 대리석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패턴인데, 그런 점들을 또는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게 대리석의 특징이라는 점 설명드리고, 그래서 요즘에 박판 타일이라는 게 많이 유행하는 이유가, 박판 타일은 톤을 완벽히 똑같이 프린팅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얇고 큰 타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술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그런 점들이 뛰어나서 또 박판 타일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비교해서 설명드린 거고요. 박판 타일은 너무 커서 여기다가 전시할 수는 없어서 대리석 시공했던 거를 참고로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샘플 진열되어 있는 건데요. 900에 900각 요즘 많이 쓰는, 꽤 높죠, 사이즈가. 근데 막상 바닥에 깔아놓으면 넓은 공간에서는 그렇게 또 커 보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넓은 타일들이 훨씬 더 넓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기존에 썼던 600에 600각보다는 900에 900각 또는 600에 1200각의 타일들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바닥 같은 경우는 한 7년, 6년 전쯤에 시공이 돼서 좀 특이한 사이즈예요. 450에 900각짜리. 그것도 사실 깔아놨을 때는 나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큰 타일들을 좀 더 선호하신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기 샘플이 깔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유광 제품들이라던가 간지가 들어간 제품들은 뭐 욕실도 좋고요. 어디 포인트에 넣을 때, 또 요거는 이태원에 했었던 건데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압도감이 있습니다. 물론 그건 취향에 따라 선택하셔야 되지만 벽면 타일들은 유광 제품들이 훨씬 대리석의 느낌을 내기도 해서 많이 더 선호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는 다 매트한 계열이에요. 요번에 제가 화장실 타일들 소개해 드리면서 테라조 느낌이라던가 약간 베이지 계열의 느낌들을 생각보다 해놨을 때 온화한 느낌이라던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부족하지 않았었거든요. 약간 매트한 계열의 타일들이 조금은 무거운 느낌? 광나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600에 1200짜리, 600에 600짜리 타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정돈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욕실이나 이런데 주방에 많이 쓰는 600에 300짜리 타일들
등등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매장에는 전체 다 많은 양을 전시해 둘 수는 없어서 기본적인 품목 정도만 소개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박판 타일이라던가 좀 더 다양한 건 또 저희 제휴업체들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간략한 건 저희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기 문의해 주셔도 좋고, 또 오셔서는 그렇게 같이 매장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번에 마루를 소개해 드리고 오늘 타일을 소개해 드리는 이제 과정에서 저번에 한번 언급해 드렸던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온 마루 중에 타일 느낌으로 시공된 것도 한번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늘 타일과 마루의 장단점을 논했을 때 가장 좀 가성비적인 또 제품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표면은 타일과 거의 같은 질감으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는 이제 나무, 마루 소재라는 거 제품인데요. 이게 원래 처음 나왔을 때 MDF 소재로 나와갖고 하자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 또 나오는 것 제품들은 합판 소재로 좀 더 안정적으로 구성이 돼서 또 그런 점도 유의해서 이 하이브리드 표면은 타일 같지만 마루로 되어 있는 뭐 이런 제품들도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는 간략하게 저희 사무실에 있는 샘플들의 종류나 패턴들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시공 방법과 체크해야 될 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시공 방법은 최근에 많이 시공한 졸리컷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기존에는 타일과 타일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마감재가 따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실버의 색감이나 골드 색감으로 중간에 재료 분리대를 따로 써서 타일과 타일 색과의 다른 색들이 나오다 보니까 예전엔 그게 당연해 보였지만 아무래도 보기 싫다는 생각들을 많이 눈에 좀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졸리컷 시공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잠깐 대리석 같은 경우는 측면 또한 표면과 똑같이 연마, 광택만, 가공만 하면 똑같은 소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색감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타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리컷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졸리컷은 안쪽 면을 서로 가공해서 이렇게 좀 세모로 서로 맞닿게 만드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날카롭게 현장에서 가공하다 보면 좀 날카로워질 수도 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덜 갈아내다 보면 끝에가 살짝 뭉툭하게 살짝 만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또 마감은 줄눈을 꼭 시공을 해야지 완성도가 있게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줄눈입니다. 원래는 바닥 타일이나 벽면 타일들을 그냥 백시멘트 줄눈으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분진이라던가 이탈이 아주 쉽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타일이 이탈하게 되는 하자가 생길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요즘에는 또 줄눈 종류들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요즘에는 아덱스라던가 또는 코팅 줄눈들, 좀 더 견고한 줄눈들이 있으니까 분진도 방지하시고 또 이탈돼서 하자도 방지하실 겸 그런 줄눈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좀 더 안정적인 업체를 선택하셔서 타일은 시공을 하셔야 하자율도 적고 혹시라도 하자가 나중에 발생하셨을 때도 그 부분만 교체를 한다거나 시공 맡기기엔 훨씬 또 배보다 배꼽이 클 정도로 많은 비용이 따로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마루랑은 또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들 고려하셔서 업체 또한 선정하셔야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마루 편에 이어서 타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바닥재로 선택하시기에는 마루도 있을 거고 타일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선 최근에는 표면이 타일인데 마루 재질로 나온 제품도 있어서 너무 다양하니까 오늘 설명드린 거를 참고하셔서 가족 구성원이라던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또 특히나 오늘 타일 소재를 설명했을 때는 정말 디자인의 큰 변화나 또 고급스러움을 가미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지는 거니까요. 그걸 또 우선시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멋진 인테리어를 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소재들이나 이런 게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아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